우리는 흔히 블랙홀을 우주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무시무시한 파괴자로 생각합니다. 블랙홀은 모든 것의 종말이자 우주의 최종적인 파멸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블랙홀이 실제로는 인류의 구원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블랙홀은 광속보다 빠른 우주여행의 열쇠가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미래의 에너지 위기를 해결해줄 강력한 실마리를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블랙홀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리법칙의 한계를 뛰어넘어 시공간의 본질을 비트는 이 기묘한 천체들은 우주가 감추고 있는 가장 경이로운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블랙홀의 본질을 이해하고 어떻게 사건의 지평선을 직접 넘지 않고도 빛보다 빠른 여행을 실현하며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블랙홀의 기본 특징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블랙홀은 질량이 극도로 크고 밀도가 너무 높아 그 중력 장벽을 그 어떤 물질도 탈출할 수 없는 천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검고둥근 영역은 바로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이 경계선은 탈출할 수 있는 중력권과 절대 탈출할 수 없는 중력권의 경계를 나눕니다. 중력은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빛조차 탈출할 수 있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갇히게 됩니다.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완벽한 장막 때문에 내부를 직접 관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자들이 블랙홀에 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특성은 오직 세 가지뿐입니다. 바로 질량 전하, 그리고 가구운동량이라고 불리는 회전력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세 가지 특징은 사건의 지평선 바깥에서도 고스란히 감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홀의 전하는 일반적인 자석처럼 우주 공간의 전하를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며 신호를 보냅니다. 질량 역시 지평선 밖에서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를 통해 계산할 수 있으며 이 질량이 바로 지평선의 경계를 결정짓는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핵심 요소가 바로 회전, 즉 가군동량입니다. 우주에는 다양한 크기의 블랙홀이 존재합니다. 가장 작은 마이크로 블랙홀은 우리 달에 필적하는 약 7,350경톤의 질량을 지녔지만 그 크기는 사람 머리카락 한 올보다 얇은 지름 0.2mm의 공간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달 전체를 먼지 한 톨보다 작게 뭉쳐놓은 것과 같은 상상하기 힘든 밀도입니다. 이보다 큰 항성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10배 정도의 지름은 약 60km이며 중간 질량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1000배가 넘는 무게를 지구보다 훨씬 작은 지름 2000km 남짓한 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하 중심에 자리 잡은 초대 질량 블랙홀들은 태양 질량의 10만 배에서 100억 배에 달하며 그 크기 또한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수백 배인 수백 천문 단위에 이릅니다. 이 놀라운 천체들은 크기에 상관없이 오직 질량 전하 회전이라는 세 가지 값만 같으면 겉으로 완전히 똑같아 보입니다. 이론적으로 블랙홀의 내부 깊숙한 곳에는 모든 질량이 무한한 밀도로 뭉쳐진 특이점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회전하지 않는 블랙홀의 경우 특이점은 하나의 점 형태이지만 자전하는 블랙홀의 특이점은 고리 모양을 띠게 됩니다. 이 고리 모양의 특이점 주변에서는 물리학 법칙이 매우 기이하게 작동합니다. 수학적인 경로를 완벽하게 계산해 이동할 수만 있다면 이론상 과거에 자신과 조우하는 시간 여행마저 가능해집니다. 이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무너뜨리는 할아버지 패러독스 같은 모순을 낳지만 이 비밀을 완전히 풀기 위해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합한 완전히 새로운 물리 법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블랙홀 내부의 비밀을 아직 다 풀지 못했더라도 그 겉에서 일어나는 회전 현상만큼은 우주 여행에 혁신적인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다른 천체들과 마찬가지로 맹렬하게 자전합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할 때 시간은 관찰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흐르는데 지평선 바로 바깥에는 광자가 원형 궤도를 그리며 완벽하게 도는 광자구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광자구 바로 바깥에 우리의 시선을 끄는 가장 흥미로운 공간인 에르고스피어가 있습니다. 에르고스피어는 블랙홀의 거대한 회전력이 시공간 자체를 소용돌이처럼 끌고 도는 프레임 드래깅 현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마치 공항에 움직이는 보도 위에 서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이 영역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은 시공간 자체가 회전하기 때문에 블랙홀의 회전 방향을 따라 강제로 돌게 됩니다. 블랙홀의 자전이 빠를수록 이 소용돌이는 더욱 거세지며 사건의 지평선 경계에 가까워질수록 시공간이 바깥 관찰자 기준으로 빛의 속도를 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영역에서 제자리에 멈춰 서 있으려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역방향으로 질주해야 하지만
이는 국소적인 물리법칙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물질이 광속을 넘을 수 없다는 상대성 이론에 위배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법칙은 어디까지나 특정 기준틀 안에서 물질이 움직일 때의 한계를 설명합니다. 에르고스피어에서는 물질 자체보다 시공간이라는 바닥판이 먼저 휘말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광속을 넘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그 소용돌이 안에 들어간 물질들은 자기 주변의 물리 법칙을 그대로 따르며 움직이게 됩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로저 펠로즈는 이 현상을 이용해 에너지를 추출하는 기발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펜로즈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에르고스피어 안으로 로켓을 진입시켜 시공간의 소용돌이를 탄 뒤 가속된 상태에서 추진체의 일부를 블랙홀 자전 방향의 반대로 쏘아보내면 탈출하는 로켓은 원래보다 훨씬 큰 운동 에너지를 얻어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진입한 물질 질량의 약 20%에 달하는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큰지 실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질량을 에너지로 바꾸는 아인슈타인의 공식에 넣어보면 그 20%만으로도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에너지가 됩니다. 물론 이를 실현하려면 우리에게서 가장 가까운 블랙홀까지 약 3,000광년을 날아가야 하고 빛에 가까운 속도로 회전하며 수백만 도로 끓어오르는 강차관반의 가혹한 환경도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실용적인 기술은 아니지만 공간 프레임 자체를 활용해 이동과 에너지를 얻는 개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이처럼 시공간마저 비틀어버리는 블랙홀의 극단적인 회전은 우주의 기묘한 현상을 설명하는 첫 단추에 불과합니다. 회전의 놀라운 마법은 우리가 매일 밤 바라보는 밤하늘의 거대한 별들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리온 자리의 어깨 부근에서 붉게 빛나는 적색 초거성 베텔게우스는 우리와 불과 650광년 떨어진 이웃별입니다. 하늘에서 10번째로 밝고 태양을 제외하면 두 번째로 거대한 이 별은 최근 밝기가 급격히 변하며 초신성 폭발의 징후를 보여 지구촌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베텔게우스가 천문학자들에게 던진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성능의 전파 망원경 배열인 알마 망원경을 통해 베텔게우스의 회전을 측정하자 표면이 초속 5km 즉 시속 18,000km라는 비정상적인 속도로 자전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는 지구 자전 속도의 10배에 달하는 빠르기로 베텔게우스의 거대한 덩치를 생각하면 기존의 물리학 공식으로는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별의 회전을 측정하는 방법은 거리와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태양계 내부의 행성들은 망원경으로 직접 보며 표면의 움직임을 관측할 수 있지만 베텔게우스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어 지구에서 바라볼 때 목성의 1000분의 1 크기 이하로 극히 흐릿한 광점으로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구급차의 사이렌이 다가올 때, 소리가 높아지고 멀어질 때 낮아지는 도플러 효과를 빛의 파장에 대입하여 자전 속도를 측정합니다. 일반적인 일상 규모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별처럼 거대한 천체가 초속 수 킬로미터 규모로 움직이면 이 미세한 파장 차이도 관측할 수 있게 됩니다. 별이 자전하고 있다면 우리를 향해 회전하며 다가오는 반쪽 면은 푸른색 파장으로 치우치고 반대로 멀어지는 반쪽 면은 붉은색 파장으로 치우쳐 도플러 편의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청색 편의와 적색 편의의 경계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초속 5km라는 회전 속도를 도출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거대한 별이 물리학의 기대를 깨고 이렇게 빠르게 도는 것일까요? 원래 별은 팽창할수록 회전이 느려져야 합니다. 피겨스케이터가 팔을 양옆으로 넓게 뻗으면 회전 속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가군동량 보존 법칙과 같습니다. 태양이 베텔게우스 크기로 커진다면 그 자전 속도는 초속 2m 이하로 떨어져야 하고 질량까지 고려하면 초속 0.2m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 첫 번째로 등장한 가설은 베텔게우스가 쌍성계 내에 다른 동반성을 집어삼켰다는 항성식인 현상입니다. 동반성으로부터 빨아들인 풍부한 가스와 에너지가 베텔게우스에게 거대한 질량과 함께 강한 회전력을 보충해 주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유럽과 중국의 공동 연구팀은 완전히 다른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엄청난 회전 속도가 실은 거대한 착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베텔게우스의 표면은 끓는 물처럼 극도로 불안정한 대류 현상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거대한 가스 거품 하나는 지름이 무려 1억 킬로미터에 달해 별 표면의 상당 부분을 뒤덮습니다. 이 거대한 가마솥 같은 기포들이 초속 30km가 넘는 가공할 속도로 상승했다가 다시 가라앉기를 반복합니다. 이 끓어오르는 거품들 때문에 별의 일부 영역은 지구 관찰자를 향해 솟구치고 일부 영역은 가라앉으며 무작위적인 적색 편의와 청색 편의를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알마 망원경으로 포착한 베텔게우스의 이미지가 매우 흐릿한 블러 상태라는 점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이 무작위로 끓어오르는 거품 패턴이 망원경의 한계 때문에 마치 별 전체가 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부드러운 색상의 변화로 보일 확률이 90%에 달했습니다. 즉, 베텔게우스는 실제로는 거의 돌고 있지 않으며 우리는 끓는 물 표면의 요동에 속았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향후 몇 년 안에 분석될 초고해상도 영상 자료를 통해 이 거대한 별의 진짜 회전 비밀이 마침내 밝혀질 것입니다. 베텔게우스의 기묘한 회전 속도가 거대한 대기의 끓음으로 인한 착시인지 아니면 동반성을 삼켜버린 결과인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관측해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이보다 훨씬 작으면서도 이론을 아예 파괴해버릴 정도로 기괴하게 회전하는 천체가 존재합니다. 2022년 호주 아웃백에 위치한 머치슨 전파 천문대에서 22분 주기로 매우 규칙적인 라디오 신호를 내뿜는 미스터리한 천체가 감지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처럼 일정한 주기로 우주 공간의 전파를 방출하는 존재는 중성자별의 일종인 펄서입니다. 그러나 과거 35년간의 관측 자료를 추적한 결과 이 천체는 1988년부터 주기에 흐트러짐 없이 극도로 안정된 신호를 지구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전 주기가 길어질수록 에너지를 방출해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져야 하는데 35년 동안 주기 변화가 0.28밀리초 미만에 불과할 정도로 자전이 변함없이 견고했습니다. 중성자별은 블랙홀을 제외하고 우주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천체입니다. 빈 공간으로 가득 찬 일반 원자들과 달리 오직 중성자들만 꽉 뭉쳐 있어 티스푼 하나 크기의 중성자별 물질만으로도 전 인류 80억 명의 몸무게를 합친 것보다 11배나 더 무거운 질량에 달합니다. 태양보다 무거운 질량이 뉴욕 맨해튼 섬 크기의 작은 구체에 뭉쳐진 수준입니다. 이 중성자별의 극단적인 환경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극지방에서 가속된 전자는 강력한 빛입자인 곡률 광자를 방출하며 신호를 시작합니다. 이 광자는 특정 임계 각도에 도달하면 붕괴하여 전자와 그 반물질인 양전자 쌍을 생성하고 이들이 다시 강한 빛을 쏘아내 또 다른 쌍을 복제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폭발적인 연쇄 붕괴 덕분에 수만 광년 너머에서도 등대불빛처럼 강렬하게 회전하며 뿜어져 나오는 전파 신호를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신호는 파동의 진동 방향이 한 축으로 가지런히 맞춰진 강한 편광 상태를 보였고 짧게는 0.2초에서 길게는 4초 동안 그 편광축이 거의 직각에 가깝게 꺾였다가 다시 돌아오는 독특한 패턴까지 드러냈습니다. 이런 흔적은 강력한 자기장을 지닌 펄서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22분 주기 펄서는 치명적인 모순을 품고 있습니다. 펄서는 자전하면서 막대한 전자기 에너지를 우주로 방출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자전 속도가 느려져야 합니다. 속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연쇄 반응을 일으킬 충분한 에너지가 부족해져 결국 빛을 내지 못하고 완전히 꺼지는 사망 계곡에 도달하게 됩니다. 보통의 활성 펄서들은 1초에 수십 번에서 최소 1초에 한 번 정도로 매우 빠르게 자전합니다. 반면 이 신호는 무려 1318초, 즉 약 22분에 한 번 회전하는 속도입니다. 이는 사망 계곡의 한계선보다 한참 아래에 위치한 값으로 물리법칙상 진작에 전파 방출이 멈췄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강력한 자기장을 지닌 마그네타의 성진 현상을 의심했습니다. 마그네타 표면의 지각이 비틀어지며 지진이 일어나면 붕괴한 에너지로 일시적인 전파 유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SGR-1806-20이라는 마그네타에서 관측된 성진은 지구 10광년거리였다면 생명체 대멸종을 일으킬 만한 파괴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진 현상이라면 필수적으로 관측되어야 할 엑스레이 방출이 전혀 감지되지 않았고 성진 폭발로 인한 전파 방출은 길어야 수년 내에 식어버리기 때문에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일정한 신호를 내뿜는 이유를 대변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력을 품은 백색 외성 가설도 설득력이 낮았습니다.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는 백색 외성 펄서의 전파 밝기 자체가 이 미스터리한 신호를 설명할 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색 외성 쌍성계 가설은 더 심각해서 계산상 실제 탐지된 신호보다 터무니없이 약한 전파만 만들어낼 뿐이었습니다. 결국 현대 물리학으로는 이 22분 펄서의 존재 자체를 완전하게 정의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한 구석에서 묵묵히 돌아가며 인류의 불완전한 지식을 드러내는 이 신호는 중성자별에 대한 이론적 혁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물리학 공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22분 주기 펄서는 우주를 향한 우리의 시각을 한 번 더 넓혀줍니다. 회전하는 죽은 별들의 미스터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별들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반물질 공장 역할을 하며 지구에 직접적인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구는 우주 깊은 곳으로부터 날아오는 정체불명의 반물질인 고에너지 양전자의 소나기를 맡고 있습니다. 이 반물질들은 대기에 가로막혀 지상에 도달하지 못해 오랫동안 그 존재가 숨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 국제우주정거장에 우주선 관측을 위한 첨단 장비인 알파자기 분광기가 설치되면서 자연적인 방사성 붕괴나 일반적인 우주 방사선 강도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양전자가 지구 근처를 지나가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학계는 이 강력한 반물질 샤워의 주범을 찾아 우주를 삽사시 뒤졌고 마침내 1970년대에 정체불명의 감마선 하이즈로 처음 기록되었던 펄서 개민가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800 광년거리에 있는 개민가는 발견 당시 천문학자들에게 매우 당혹스러운 천체였습니다. 보통의 펄서들과 달리 전파 망원경에는 전혀 잡히지 않는 기괴한 라디오 사일런트 상태였으며 초신성 폭발로 생겨났어야 할 우주가스 성운의 흔적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개민가라는 이름 자체가 밀라노 방언으로 거기에 없다라는 말장난에서 유래했을 만큼 그 정체는 긴 시간 장막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후 관측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민가가 전파를 아예 방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100MHz의 아주 낮고 약한 주파수 영역에서만 미세하게 펄스를 내보내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펄서의 강한 자기장 환경 속에서 라디오파가 대다수 굴절되어 흡수되었고 대신 전체 방출 에너지의 99% 이상을 가공할 감마선 영역에 집중해 내뿜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죽은 별의 사체가 우주 공간을 시속 약 75만 킬로미터, 즉 초속 210km라는 광란의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연간 0.2 아크초라는 이동 속도는 밤하늘의 보름달 지름을 불과 만년 만에 횡단할 수 있는 속도로 일반적인 항성들에 비해 수백 배나 빠른 비정상적인 폭주였습니다. 이 엄청난 돌파 속도 때문에 개민가는 지나가는 궤적을 따라 성간가스를 사정없이 압축하며 그 배후로 무려 3조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X선 꼬리 두 개를 남깁니다. 마치 초고속 보트가 강물을 가르며 하얀 항적을 남기듯 태양보다 무거운 고밀도 별이 우주먼지를 가르며 푸른빛의 고에너지 항적을 뿜어내고 있는 형상입니다. 왜 개민가는 유독 감마선만 강력하게 방출하고 다른 펄서는 라디오 신호만 보낼까요? 찬드라 망원경이 수소 성운을 관측하면서 그 방향성의 비밀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펄서는 자전축의 양끝인 남극과 북극 방향으로 가속된 전파빔을 쏘아내고 자전적도 면을 따라서는 거대한 원판 모양으로 감마선을 뿜어냅니다. 둥근 폼볼에 이쑤시개를 꽂고 그 중심에 종이 접시를 끼운 모습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쑤시개는 펄서의 자전축과 전파빔을 종이 접시는 적도면을 따라 퍼져나가는 감마선 원판을 뜻합니다. 개민가는 종이 접시의 얇은 가장자리가 정확히 지구 관측자를 향해 정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적도면에서 넓게 퍼져나오는 감마선은 지구로 직격하지만 극지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파빔은 우주 밖 엉뚱한 방향을 향해 비껴 날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파가 잘 보이는 다른 대표적인 펄서들은 이쑤시개 끝이 지구를 바라보고 있어 강한 전파는 탐지되지만 감마선 원파는 지구를 비껴가게 됩니다. 우주의 기하학적 정렬이 빚어낸 영리한 마술이었습니다. 마지막 미스터리였던 지구 근처의 양전자 폭풍 역시 이 개민가의 회전 효과로 밝혀졌습니다. 펄서의 회전축을 따라 발생하는 막강한 유도 자기장은 표면의 입자들을 광속에 가깝게 가속해 전자와 반물질인 양전자를 쉴 새 없이 우주로 유출합니다. 2020년 페르미 감마선 우주망원경의 10년치 관측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개민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감마선 광환인 헤일로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 헤일로의 겉보기 크기는 밤하늘에서 보름달보다 40배나 널찍하게 뻗어 있었으며 이는 개민가에서 방출된 고에너지 양전자들이 성간 공간을 이동하며 주변의 별빛과 충돌해 만들어낸 거대한 반물질 구름이었습니다. 이 구름의 크기는 개민가에서 생성된 반물질이 지구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음을 완벽하게 증명하며 지구를 폭격하는 정체불명 양전자 과잉 현상의 약 20%를 이 단 하나의 펄서가 담당하고 있다는 경이로운 사실을 밝혀주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작고 조밀한 천체인 펄서가 회전하며 반물질을 내뿜는 방식은 실로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시각을 우주의 가장 거대한 구조인 은하로 돌리면 그 회전 방식은 더욱 기상천외한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하수를 촬영한 사진이나 유명한 안드로메다 은하의 이미지를 보면 중앙의 밝은 팽대부를 중심으로 거대한 나선형 팔들이 우아하게 감겨있는 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별들의 도시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회전하고 있을까요?
처음 드는 생각은 은하가 하나의 단단한 고체 레코드판처럼 중심을 축으로 통째로 도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상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은하는 수천억 개의 무수한 별과 가스가 각자 독립적인 궤도를 그리며 공전하는 유체에 가깝습니다. 만약 중심축을 기준으로 안쪽 별과 바깥쪽 별이 단단한 강체처럼 일정한 각속도로 도는 구조라면 바깥쪽으로 갈수록 공전 속도가 빨라져 나선팔은 회전이 거듭될수록 팽이의 끈처럼 중심부로 단단하고 팽팽하게 꼬여 뭉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관측 결과 은하들의 나선팔은 수십억 년 동안 꼬여서 사라지지 않고 늘 아름다운 나선 형태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천문학에서는 나선팔의 감김 문제라고 부릅니다.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이론이 바로 밀도파 이론입니다. 나선팔은 실제로 별들이 모여 함께 이동하는 단단한 물질 구조가 아니라 시공간에 고착된 만성적인 교통체증 구간과 같습니다. 우주 공간의 중력적 불균형으로 인해 특정 영역에 중력이 집중되는 정체 구간이 형성되면 공전하던 별들과 성간가스들은 이 밀도파 구간을 지나갈 때 일시적으로 속도가 느려지며 뭉치게 됩니다. 뒤따르던 가스들이 체중 구간에 진입해 압축되면서 여기서 수많은 아기 별들이 폭발적으로 탄생합니다. 나선팔이 유독 눈부시게 빛나는 이유는 이곳의 별이 특별히 더 많아서라기보다는 정체 구간에서 갓 태어난 매우 뜨겁고 거대한 젊은 청색 별들이 빛을 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푸른 대형 별들은 에너지를 극도로 빠르게 소모해 수명이 수천만 년에 불과하므로 정체 구간을 벗어나 은하 외곽으로 흘러가기 전에 모두 초신성으로 폭발해 사라집니다. 때문에 교통체증 구간인 나선팔의 바깥 영역은 상대적으로 오래 살 수 있는 어둡고 붉은 별들만 남아 어둡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밀도파의 원리는 토성고리 안에서도 작은 위성들의 중력작용에 의해 비슷한 줄무늬 구조로 재현됩니다. 나선 은하의 회전은 우리에게 현대 천문학의 가장 거대한 수수께끼인 암흑물질의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뉴턴의 중력 법칙에 따르면 은하의 중심부에 대부분의 눈에 보이는 일반 물질이 몰려 있으므로 외곽으로 갈수록 중력이 약해져 별들의 공전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져야 합니다. 실제로 우주 초기인 100억 년 전의 먼 원시 은하들을 관측하면 외곽의 회전 속도가 안쪽에 비해 확연히 느린 정상적인 형태를 띱니다. 당시에는 암흑물질이 지금보다 훨씬 넓게 퍼져 있었고 은하의 회전은 중심부에 모인 일반 물질의 중력에 더 크게 좌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우리 은하를 포함한 현대 우주의 대부분의 은하들은 안쪽이나 가장 바깥쪽 외곽이나 별들의 공전 속도가 거의 동일하게 빠른 값을 유지합니다. 이는 시간이 흐르며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 은하 주변에 더 조밀한 중력 구조를 이루어 외곽까지 붙잡아두고 있음을 뜻합니다. 외곽의 별들이 우주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고 이 엄청난 회전 속도를 유지하려면 무언가가 은하 전체를 단단히 붙잡아 주어야만 합니다. 바로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아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인력으로 은하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물질의 장막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암흑물질의 존재입니다. 물론 은하 중에는 이러한 보편적인 회전 규칙을 깨트리는 특이한 변종들도 존재합니다. 물뱀 자리에 있는 은하 NGC 사유기인은 나선팔의 끝부분이 가리키는 방향과 은하가 자전하는 방향이 일치하는 기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오랜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검은 눈 은하는 내부의 별들과 가스는 정상 방향으로 돌지만 은하 바깥 경계선에 위치한 거대한 가스 원판만큼은 자전 방향과 정반대인 역방향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하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풍부한 전혀 다른 은하를 흡수 합병했거나 우주 공간으로부터 반대 방향의 가스 흐름을 비정상적으로 공급받았음을 나타내는 과거의 우주적 교통사고 흔적입니다. 광활한 은하의 외곽을 빠르게 회전시키는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의 힘처럼 우주의 회전 법칙은 거대한 우주 구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깊숙한 곳에서도 생명의 방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고 나침반의 붉은 바늘이 항상 북극을 가리키는 고정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은 언제나 그 자리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구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우리의 북극과 남극이 서로 완전히 위치를 뒤바꾸는 지구 자기장 역전 현상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어 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기장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 나침반은 정반대를 가리킬 것이며 지구 자기장에 의존해 장거리 비행을 하는 철새들과 바다동물들은 거대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극이 뒤바뀌는 역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장 방패막의 일시적 붕괴입니다.
남극과 북극이 제자리를 잃고 혼란스럽게 꼬이는 수천 년의 전환기 동안 지구의 전반적인 자기장 강도는 평소의 10% 수준으로 급락하게 됩니다.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초고온의 방사능 입자와 태양풍을 막아주던 든든한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시기 동안 인공위성들의 미세 회로는 무방비로 쏟아지는 우주 방사선에 피격되어 완전히 파괴되고 통신망은 마비될 것이며 지상의 전력 송전망이 잇따라 불타올라 현대 문명은 암흑시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질학자들은 이 자기장 붕괴기가 지구의 급격한 기후변화를 유도하고 거대한 방사선 방출로 인해 생명체의 대멸종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놀랍게도 통계학적으로 지구는 다음 자기장 역전을 맞이할 시기가 한참 지났습니다. 지난 8,300만 년 동안 지구의 극은 총 183번 뒤집혔으며 평균적으로 약 45만 년에 한 번꼴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구 자기장이 마지막으로 뒤집힌 것은 약 78만 년 전으로 우리는 평균적인 역전 주기보다 2배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고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정밀 측정한 결과 지구의 자기 북극은 1831년 최초 측정 이후 캐나다 북부에서 시베리아 방향으로 약 1100km나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특히 자북극의 이동 속도는 초기 연간 16km 수준에서 최근에는 연간 55km로 3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이와 함께 전체 자기장의 강도 역시 지난 200년간 10% 가까이 약화되어 많은 학자들은 이미 거대한 자기장 역전의 전조 단계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지구 방패의 원천은 우리 발밑 2,900km 지하에 숨겨진 철과 니켈의 바다, 즉 외핵에 있습니다. 섭씨 6,000도에 달하는 초고온의 액체 외핵은 뜨거운 하부 물질이 위로 솟구치고 식은 물질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대한 대류 현상을 겪습니다. 이때 금속 액체의 흐름이 지구자전으로 인한 코리올리 효과와 결합하면서 액체철의 상승 기류는 거대한 스프링 나선 모양으로 꼬이며 정렬됩니다. 전선 코일을 둥글게 말아 전류를 흘리면 강한 자석이 되듯 이 나선형으로 꼬인 액체 금속의 대류 운동이 지구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하고 안정한 쌍극자 자기장을 영구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다이너모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액체 상태의 금속들이 요동치는 물리적 구조는 본질적으로 매우 불규칙하고 불안정합니다. 대류의 힘이 일시적으로 흔들려 꼬여있던 나선 모양의 흐름들이 붕괴하면 지구 자기장은 일시적으로 극을 잃고 온 사방으로 무질서하게 뻗어나가는 다극성 혼란기에 빠집니다. 이 시기 동안 지구에는 북극과 남극이 동시에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으며 약 1000년에서 10,000년 동안 극심한 혼란기를 겪은 뒤 외액의 나선 흐름이 스스로 재정렬되면서 무작위의 확률로 남극과 북극의 방향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장 역전은 정말 지구 생명체를 멸절시키는 대재앙이 될까요? 다행히 지질학적 기록을 보면 인류가 지나치게 공포에 질릴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 183번의 역전기 동안 지구 역사상 대대적인 생물 대멸종이 겹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약 4만 1,000년 전 일어났던 일시적인 자기장 요동 사건인 라샹 사건 당시 호주의 거대 원뱃 디프로토돈과 거대 캥거루 프로콥토돈, 골리아 같은 대형 포유류의 멸종 원인으로 자기장 약화가 지목되기도 했지만 이 역시 전 지구적인 몰살이 아닌 특정 지역의 국소적 환경 악화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자기장의 변화 속도는 인간의 수명에 비하면 지극히 느리게 진행되므로 우리 기술 문명은 통신위성의 방사선 차폐막을 보강하고 지상 전력망을 다중화하여 재난을 회피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설령 자기장이 완전히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 머리 위에 두꺼운 지구대기 자체가 1차적으로 외계의 우주선과 태양풍을 차단해주는 견고한 보호막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생명체의 유전자가 일시에 변형되는 종말적 시나리오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징후는 지금도 우리 곁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미 대륙과 대서양 일대에 걸쳐 지구 자기장의 강도가 비정상적으로 약해져 있는 남대서양 변칙대 영역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상공을 지나가는 인공위성들은 자기장 보호막이 얇아 기기 오작동률이 급증하며 심지어 허블 우주망원경은 이 상공을 비행할 때 장비 파손을 막기 위해 관측 센서의 전원을 일시적으로 차단합니다. 이 변칙적인 구멍은 해가 갈수록 천천히 넓어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발밑 깊은 곳에서 거대한 자전과 대류의 수레바퀴가 또 다른 변화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수만 년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의 자전과 지구 내부의 회전이 만들어내는 이 장엄한 생명의 방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주의 가혹한 환경 속에서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안전하게 번영할 수 있도록
이 보이지 않는 방패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탄생부터 블랙홀의 왜곡된 시공간, 그리고 우리 지구 깊숙한 곳의 액체 금속 바다에 이르기까지 회전이라는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움직임은 우주 전체의 물리 법칙을 뒤흔들며 가장 기이하고 경이로운 현상들을 쉴 새 없이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물리 법칙의 한계를 끊임없이 확장시키는 우주의 거대한 회전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우주가 숨겨둔 시공간의 진정한 비밀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